네, 이렇게 10대 투자 뉴스들 살펴봤고요. 그 안에 종목별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건설주 섹터의 힘이 좋습니다. 두산 건설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 직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타도 좋은지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건설주들이 실적 호조 전망이 이어지면서 일제히 상승세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서 1분기 호실적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오늘 두산건설에 대해서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진단을 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6,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1분기 매출액은 4,24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3억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24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4% 증가했다면서, 이는 기존의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201억 원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산건설에 대한 매수 의견을 드릴 건데요. 실적 개선의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지난해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등의 고정비가 100억 원 가까이 감소한 점인데, 이는 2분기 이후에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차입금이 지난해 연간 2,700억 원 감축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만 2,200억 원을 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차입금 감축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는데 내일 장 시작 이후에 조정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8,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건설에 대한 조정 시 매수 의견 내주셨고요. 목표가도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대우건설도 흐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대우건설에도 매수 나서봐도 좋을지 평가해 주시죠. 네,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목표 주가는 8,400원을 유지를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했습니다. 일단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3% 증가한 830억 원, 그리고 매출은 6.5% 늘어난 2조 3천억 원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주택 분양 관련 매출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대우건설은 국내 주택 최대 공급자로 어떻게 보면 분양시장 호조에 따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남아 등 일부 해외 사업장 준공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리스크는 낮아지고 수익성은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 드릴 건데요. 이란 시장 진출 등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월 인도 교량과 그리고 에디오피아 고속도로를 신규 수주를 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했고, 이란의 민간 경합건설 1위 업체인 자한파스 그룹과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모습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사업 다각화를 이뤄낸 모습인데요. 매수 가격은 일단 6,400원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 목표 주가는 마찬가지로 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샘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1년 만에 장중에 20만 원 선이 이탈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증권에서 19일에 한샘에 대해서 상반기 성장률 저하가 예상되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매수 유지는 하긴 했지만 목표 주가를 3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현대증권은 1, 4분기 별도 매출에서 4,16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9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5.4%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한샘에 대해서 현대증권이 말하기를, 일단 주택 거래량이 약 30% 가까이 감소했음에도 기업 간 소비자 간 B2C 거래는 이제 성장을 한 반면에 B2B 매출, 즉 기업 간 거래에서 좀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급증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판관 비율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좀 여러 부분에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2C의 주방 가구 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49%까지 성장을 보이긴 했지만 또 1, 4분기 되면서 22%로 주춤하면서 올해도 그런 주춤한 모습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요. 한샘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B2B 부분은 사실 영업이익
거래량 감소와 그리고 가구업계가 경쟁 심화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부분인 B2C마저도 주춤하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신규 매수에 대한 메리트를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좀 확장했던 욕실 창호 마루라든가 뭐 신규 아이템 같은 것들은 하반기나 돼서야 뭐 그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판가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접근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가 유효하다. 중립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이 시간 함께했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